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흙수저, 금수저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태어날 때부터 출발선이 다르다는 자주 섞인 표현인데요. 양극화 심화와 높은 취업 문턱 탓에 노력해도 처지를 바꾸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장 동력이 식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준웅 기자입니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속담은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일생 동안 노력해봐야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아지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의 비율은 지난해 54.5%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불과 4년 전보다 11%포인트나 늘어난 겁니다. 본인 세대보다 자녀 세대의 사회적 계급이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 보는 비율은 더 줄어 30%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타고난 수저 색깔을 바꾸기 어렵다고 보는 사람이 늘어난 겁니다. 이런 생각이 확산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격차는 더 벌어졌고 중위소득 절반도 못 버는 비율도 17.9%, 1년 새 0.1%포인트 늘어난 겁니다. 양극화 현상이 더 심해졌다는 뜻입니다. 노력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난해 전체 고용시장 사정은 조금 나아졌는데도 29세 이하 청년 실업자는 43만 5천 명, 청년 실업률은 9.9%로 역대 최악의 성적표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뇌관인 가계부채의 가구당 평균은 처음 7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평균 자산이 3억 8,200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500만 원 늘었지만 순자산과 소득 증가율이 부채가 불어나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금과 이자 등을 떼고 난 가처분 소득도 1년 전보다 2.4% 증가하는 데 그쳐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살림살이는 사실상 제자리 걸음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음입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인구 구조는 물론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는 모습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 인구가 처음으로 유소년 인구를 추월한 가운데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는 청년들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산율이 계속 저조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14세 미만 유소년 인구를 처음 앞질렀습니다. 또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 사망자는 최대였습니다. 통계청은 2032년부터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최악의 시나리오가 계속될 경우 시기가 더 앞당겨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결혼을 필수로 보는 미혼자의 비율은 2014년 46%에서 2016년엔 37.7%까지 떨어졌습니다. 성별로는 결혼을 해야 한다고 답한 남성이 43%, 여성은 31%에 불과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학급당 학생 수는 22.3명으로 10년 전보다 12명 줄었습니다. 하지만 사교육 열기는 더 뜨거워졌습니다. 사교육 참여율이 국어, 영어, 수학 등 주요 과목 모두 1%포인트 내외로 오른 건데 특히 예체능 교양 과목은 3.3%포인트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중고등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되려 늘었습니다. 특히 수학에서 미달을 받은 중학생은 6.9%, 고등학생은 9.2%로 급증했습니다. 한편 10대와 20대 청년층의 스마트폰 과다 의존 비율은 줄어든 반면 30대 이상에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작년부터 60대 이상 고령자의 인터넷 이용률이 급상승한 것도 큰 특징입니다. 또 기대 수명은 82.4세로 늘었지만 신체활동 실천율과 비만 유병률, 음주 흡연율은 모두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지난해 쌀값이 20년 수준으로 폭락하면서 농민들 시름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대거 사들여 시장에 풀리지 않도록 하는 등 대책을 시행했는데요. 그 결과 쌀값이 가파르게 올라 이번엔 외식업계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풍작으로 인해 폭락했던 쌀값이 최근 급등했습니다. 산지 쌀 가격은 지난해 6월 한 가마에 12만 6천 원까지 폭락했지만 그 후 빠르게 올라 현재는 16만 9천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쌀값 안정화 대책이 효과를 나타낸 겁니다. 쌀 생산량이 전년 대비 5.3% 감소한 데다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37만 톤을 격리하여 시장 공급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인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확산되어 있는 것도 하지만 이로 인해 일반 소비자도 소비자지만 외식업계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쌀값 인상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됐기 때문입니다. 매일 한 2주에 한 번씩 1,000원씩 올라서 와요. 그러니까 작년도 4월달, 5월달, 6월달에 39,000원, 38,000원 있습니다. 20kg에. 3월달 돼서 45,000원까지 올랐습니다. 정부는 쌀값이 평년 수준을 회복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급등세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20년 전 수준까지 하락했던 쌀값이 이제 평년 수준으로 좀 회복은 되어 가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더 큰 폭으로 가파르게 오르거나 좀 하향하지 않고 적정 수준을 유지하면서 정부는 쌀값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필요시 비축 물량 방출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 가장 일하고 싶어하는 브랜드는 CJ 올리브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르바이트 구인 구직 전문 사이트인 알바몬이 아르바이트 구직자 2,360명을 대상으로 브랜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약 30%가 CJ 올리브영을 꼽았습니다. 2016년부터 2년 연속 1위 자리를 지켰던 스타벅스는 2위로 밀렸고 투썸플레이스와 롯데백화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브랜드 선택 이유에 대해서는 60%가 좋은 이미지를 꼽았고 일이 재밌을 것 같아서와 다양한 복지 제도 등의 응답이 많았습니다. 퇴직연금 적립금이 170조 원 가까이 쌓여 있지만 수익률은 1%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168조 4천억 원으로 1년 새 21조 4천억 원, 14.6%가 늘었습니다. 적립금의 88%는 원금 보장 상품에 투자됐고 실적 배당형 상품 투자 비중은 8.4%에 불과했습니다. 전체 수익률은 1.88%로 전년보다 0.30%포인트 올랐지만 원리금 보장형은 수익률이 1.49%로 은행 정기예금 금리 1.65%보다 낮았습니다. 또 코스피가 연중 21% 넘게 뛰었지만 실적 배당형 수익률 역시 이보다 한참 낮은 6.58%에 그쳤습니다. 현실적 친환경차로 여겨지던 디젤차가 디젤게이트 이후 급격히 위축된 대신 하이브리드나 전기차가 뜨고 있습니다. 최근 선보인 국산 수소 전기차는 하루 만에 올해 배정된 보조금 지원 대수 3배가 넘는 물량이 계약되는데요. 하지만 대중화까지 갈 길은 여전히 멉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선보인 수소 전기차 넥소입니다. 예약 판매 하루 만에 733대가 계약됐습니다. 올해 정부 보조금 지급 대수 240대에 3배를 넘은 겁니다. 수소 차량이라 이 차량 1,000대가 1시간 운행하면 성인 4만 9천 명이 필요한 공기가 정화되는 친환경차입니다. 주행 시 대기 중의 초미세먼지를 제거하는 달리는 공기청정기로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해결에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반대로 디젤 게이트로 친환경차 이미지가 조작됐음이 들통난 디젤차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2015년엔 수입차 시장 70%를 차지했지만 지난해 점유율은 50%를 밑돕니다. 반면 하이브리드는 10% 선까지 늘었고 전기차에 대한 관심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수소 전기차는 이제 걸음마로 대중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넥소의 경우 가격이 7천만 원에 육박해 보조금을 받아도 부담액이 3천만 원대입니다. 그나마 하루 만에 동이 났습니다. 한 번 충전으로 609km를 달린다지만 실제 이용 가능한 충전소는 단 6곳에 불과합니다. 차량도 더 많이 오고 병력이면 수소 충전 시설이 또 곳곳에 붙어져 있는데 아주 충분하지 않겠죠. 이미 100곳 넘는 수소 충전소를 갖추고 하이브리드에 이어 수소차 패권 잡기에 나선 일본에 맞서려면 정부와 기업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지급한 진료비가 지난해 70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년 새 20조 원가량 늘어난 건데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까지 맞물리면서 건보 재정이 수년 내 악화할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재작년 60조 원을 넘어선 건강보험 진료비가 지난해에는 70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2013년 50조 원을 돌파한 뒤 불과 4년 만에 20조 원 가까이 불어난 겁니다.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고요. 또 오래전부터 의료 보장성 강화하는 정책들이 펼쳐지면서 국민들의 의료 요용이 크게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27조 6천억 원으로 전체의 40%에 달할 만큼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비롯해 전체 진료비 지출은 매년 수조 원씩 늘어나는데 정부가 올해부터 시행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의료 이용은 이전보다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국민들이 낸 보험료는 50조 원으로 건보공단이 진료비로 쓴 보험급여보다 4조 원 적었습니다. 차이도 해마다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더 많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것도 좋지만 올해부터 적자로 돌아서는 건보 재정을 감안할 때 보험료 지출을 줄이는 대책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보험료 인상이나 국고 지원의 인상이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건보 재정은 근실 수년 내에 악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나 과다한 의료 이용을 막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고 또 국민 건강과 건보 재정 내실화를 위해서라도 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미리 막는 방점을 둔 보건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청와대는 헌법 개정안에서 노동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어도 바꾸고 기본 권한의 범위도 넓히는 등 노동 존중 사회를 표명한 개헌안을 두고 노사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개헌안에서 노동권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양극화 해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동자의 기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우선 부지런히 일한다는 뜻으로 사용자의 시각이 담긴 근로라는 표현을 대등함을 강조한 노동으로 바꿨습니다. 노동 조건을 노사가 대등하게 결정한다는 원칙도 명시하고 아울러 단체 행동권 행사 조건으로 권익 보호를 추가했습니다. 그간 임금 인상을 위한 단체 행동은 합법인 반면 정리해고 반대는 불법이 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 밖에도 공무원에게 원칙적으로 노동 3권을 인정하고 국가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위한 노력 의무 등을 부과했습니다. 노사 간 표정은 엇갈렸습니다. 노동계는 노동의 지평을 보편적 권리로 넓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보다는 진일보한 내용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재계는 노동권 강화로 커질 고용 부담을 우려했습니다. 한 재계 관계자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기준이 모호해 혼란이 생길 수 있고 기존 법령에 있던 내용을 헌법에 명시해 법 적용의 유연성이 떨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채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외식 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업체들을 위주로 올랐다고 하는데요. 오늘 핫키워드에서는 서민들 울리는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의 가격 상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외식 물가가 오른 걸 다들 체감하고 계실 텐데요. 요즘 식당에 가면 메뉴 대부분의 가격이 올랐더라고요. 점심 메뉴인데도 2,000원 이상 오른 곳도 있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외식 물가가 오르기 시작한 건 지난해 말부터인데요. 저렴한 가격으로 승부하는 프랜차이즈 식당들마저 가격이 올랐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김밥천국인데요. 값싼 메뉴로 서민들에게 든든한 한 끼를 제공했던 이곳의 원조 김밥 가격은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고급 김밥의 경우 4,000원 이상인 경우도 많아서 든든하게 배를 채우기 위해 김밥 한 줄에 라볶이나 라면 같은 음식을 곁들이면 8,000원 이상이 필요할 정도라고 합니다. 와, 김밥 한 줄 가격이 25%나 오른 거네요. 게다가 8,000원 이상이면 일반 식당에서 먹는 것보다도 비싼 가격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다른 곳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빵 대신 밥으로 버거를 만들어 인기를 끌었던 봉구스 밥버거에 봉구킹 밥버거는 3,900원에서 4,500원으로 전국의 매장이 400여 곳 이상을 운영하는 대형 프랜차이즈
큰맘 할매순댓국 역시 지난달 초 순댓국 가격을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했다고 합니다. 또 저렴한 가격과 빠른 회전율로 인기를 얻었던 홍콩 반점의 짬뽕 역시 4,500원에서 22%가 올라 5,500원 이상으로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홍콩 반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중국집이 짜장면과 짬뽕 가격을 500원에서 1,000원가량 올리면서 짬뽕 한 그릇에 6,000원가량이 되는 집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든든한 한 끼 식사였던 짜장면과 짬뽕 한 그릇도 이제는 지각 고민을 하며 먹어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밥값이 상승한 이유는 뭔가요? 네, 이건 최저시급 상승과 더불어 재료비가 올랐다는 것이 관련 업체들의 설명입니다. 시급이 오르기 때문에 자구책으로 식비를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요. 상황은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고용하는 패스트푸드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달 맥도날드의 버거 가격은 평균 4%가 올랐는데요. 대표 상품인 빅맥은 4,400원에서 4,500원으로 2.3%가, 메가맥버거는 5,500원에서 5,800원으로 5.4%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또 고급 버거를 표방하는 프랜차이즈 모스버거의 경우엔 와규 치즈버거 등 버거 제품 5종류의 가격이 최대 10.3%씩 올랐다고 하는데요. 다른 패스트푸드점들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여서 대부분 메뉴들의 가격이 2% 이상씩 올랐다고 합니다. 매년 외식비가 오르고 있지만 이렇게 큰 폭으로 올랐던 경우도 드물었잖아요. 이렇게 가격이 오르면 최저시급으론 한 끼 식사도 제대로 할 수가 없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원성을 우려해 가격을 인상하지 못한 일부 업체의 경우엔 일부 무료 서비스를 없애고 유료화한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패밀리 레스토랑 TGI 프라이데이스는 무료로 제공하던 식전빵 서비스를 이달부터 중단했는데요. 대신 나초칩이나 가벼운 식전 메뉴를 2,000원에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치킨을 시키면 공짜로 제공하던 음료나 무, 소스 등은 돈을 받고 파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일부 배달 음식 전문 업체의 경우 배달료를 받는 경우도 늘었다고 합니다. 소비자가 자연스럽게 무료로 제공받던 서비스를 더 이상 받지 못한다니 아쉬움도 생기는데요. 그런데 최저시급과 재료비가 올랐다고 해도 지나치게 많이 올랐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가파르게 밥값을 올린 데에는 재료비와 최저시급 인상을 등에 업은 꼼수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분석에 따르면 국내 최저임금이 10% 인상됐을 때 전체 임금은 1% 정도 오르며 이에 따라 물가는 약 0.2에서 0.4%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하는데요. 이를 토대로 올해 최저임금 인상폭을 감안하면 적정 물가 상승폭은 약 0.66% 수준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통계청은 지난달 외식 물가는 전달에 이어 2달 연속 2.8% 오르며 1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원재료 값은 오히려 하락세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상한 건 이 시점에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지난해 평균 임차료마저 전년 대비 0.4%를 올렸다는 겁니다. 정말 원가와 최저시급 상승이 이유였다면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나서서 가맹점주들을 보호했어야 하는데 임차료마저 올렸다는 거네요. 그럼 오른 외식 물가만큼이나 그에 대한 이익이 근로자들에게 돌아가고 있기는 한가요? 네, 또 다른 문제는 바로 고용률입니다. 외식 물가가 오른 만큼 그것이 임금에 반영돼야 하는데 오히려 종업원을 줄이거나 일부 패스트푸드점의 경우엔 전국 매장 2-3곳 중 한 군데꼴로 무인 계산대를 운영해서 오히려 고용률은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최저시급이 인상되더라도 일하는 사람들의 업무는 가중될 텐데 과연 오른 외식비의 순수익은 결국 누구에게 돌아갈지를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게다가 최저시급으로 식비를 해결할 수 없다면 최저시급을 인상한 의미가 무색해질 것 같은데요. 최저임금과 재료비 상승을 핑계로 지나치게 가격을 올리는 일부 외식업체들에 대한 엄중한 감시와 단속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안채호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